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노원다움을 말하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계신가요? 이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간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고 있고 오늘이 바로 그 네 번째 행사인 톡톡인 노원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종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자면 골목길 경제학자이자 로컬 크리에이터의 멘토 등으로 발로 뛰며 연구하는 현장 전문가로 잘 알려져 계신데요.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로컬과 현장 연구를 진행해 오셨으며 로컬 문화를 강조한 오프라인 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누구보다 빠르게 연구를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럼 이 로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노원이 가진 로컬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밖에서 바라보는 노원에 대해 들려주실 모종린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원구 시민은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좀 조심스러워 솔직히 노원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근데 앞에 좀 밖에서 본 제가 아는 좀 노원을 좀 잠깐 설명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왜 우리 사회가 노원다움, 동네다움, 도시다움을 찾고 있는지 노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은 로컬이라고 합니다. 로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로컬을 만드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어떤 문화 활동가들도 있지만 동네 소상공인들을 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그 동네 컨텐츠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노원을 문화를 아주 풍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미술관, 예술가도 있지만 사실 절대 다수는 동네 가게 상인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옛날과 달리 그 동네 상인들이 동네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골목상권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가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이 아시겠지만 우리 잘 알 때는 거의 그래서 망원동 이런 데는 솔직히 전혀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닌데 지금 젊은 사람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성수동, 망원동 이렇고 개인적으로 제가 동에서 컸어요. 그때는 동대문구였고 그때 노원이 어떤 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성북구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초등학교를 노원구에서 다녔으니까 화랑국민학교 나왔어요. 화랑국민학교 나왔는데 서울여대 부속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회 졸업생 2회 화랑국민학교. 그래서 그 아랫부분 공릉동 쪽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 목동에서 좋은 기억이 많고 그 위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로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중심으로 제가 오늘 20분 동안 설명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결국 이제 노원구도 하나의 도시구,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를 하나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도 아시다시피 노원구 제가 아는 노원구도 그렇죠? 공릉동 시작해서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도시들 뉴욕이든 도쿄든 파리든 어디 가든지 가면 사실 우리가 그 도시 전체 보는 거 불가능하고 그 도시에 많은 동네를 찾아가는데 자꾸 가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가 생겨요. 그래서 뉴욕도 보니까 맨하탄인데 여기 다른 동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가려면 우리가 뉴욕 어디를 가는지 하면 자꾸 가다 보면 이런 동네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서울도 서울이 뭐냐고 했을 때 옛날에야 광화문, 서울역 그 지역이었지만 지금 서울 간다 할 때 어디로 가는지 이제 물어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강남으로도 갈 수가 있고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노원구 또 서울 가서 그러면 구경 갔다 하더라도 노원구로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자치구마다 성격, 특색이 지금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이제 동네가 강한 동네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은 동네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동네가 많이 생겼어요. 서울에. 그걸 굳이 분리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외국에서 온 단어긴 한데 뭐 우리가 뭐 부르주아, 보헤미안, 노마드, 뭐 힙스터, 히피 이렇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부르주아가 많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그렇지만 MZ 세대 중심으로 요새는 뭐 예술가처럼 살고 있다, 보헤미안, 뭐 힙스터. 즉 힙스터가 사실은 골목 상권 현상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힙스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원구가 다른 동네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노원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노원구 정체성이 좀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은데 이 노원구도 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부르주아 지역이 있고 노마 지역이 있고 보헤미안 지역이 있고 힙스터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동을 그렇죠? K-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그 노원구의 서교동, 홍대를 그 안에 넣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창동도 가보면 창동 노원구 맞나요? 그래도 같은 경제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창동이 홍대를 넣기에는 거기가 너무 아파트만 있는 거죠. 지금 그 골목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골목길이 있는 골목길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그 어리나 K-팝 어리나 이런 옆에 이렇게 뭐 카페거리나 골목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개성 있는 예술가적인 가게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 창동 그 지역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 동네가 되고 문화 산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연장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떨렁 그래도 뭐 공연 때만 좀 차가 오겠지만 뭐 사람이 그 시설 중심으로 안 모이니까 일상적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동네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2010년부터 제주도로 많이 가고 여행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3년에 이효리 씨가 이제 제주도로 간 게 그게 솔직히 분기점이고 2013년부터 이제 제주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제주도를 가서 어떤 삶을 찾는지 생각해보면 이 단어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럼 서울이 싫어서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서울이 싫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여기 너무 피곤하다, 경쟁적이다, 뭐 복잡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이게 부르주아 문화의 중심지다, 서울이 아무래도 굉장히 경쟁적이니까 답답하다. 나는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뭐 자연을 즐기겠다, 예술가처럼 살겠다 해서 서울을 떠난 사람들이 제주에서 어떤 라이프를 사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힙스터, 노마드, 보헤미안, 뭐 히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제주도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성향의 사람인 거니까 처음부터 갔으면 안 돼요. 그럼 서울에서 남았어야지 되는데 괜히 엉뚱하게 제주도에 가서 부르주아를 찾으니 잘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시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사실 그 중세 때는 상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뭐 귀족 계급은 아니었죠. 뭐 어떻게 보면 중인 계급이었는데 이런 지배 계급으로 자리 잡은 게 19세기인데 18세기 그때부터 예술가들이 저항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우리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질주의 문화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경제 성장, 효율성을 찾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만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우린 그렇게 안 살고 좀 나다움 얘기하는 게 그 현상이에요. 뭐 줄기차게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게 나다움인데 나다움을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어를 표현 안 하는데 뭐 당연히 뭐 보헤미안이라든가 노마드라든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동네도 뭐 보헤미안 동네가 있고 노마드 동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노원구 당연히 교육특구 뭐 다 아시는 거.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마영성 다음이 노도강.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원구가 고민해야 될 점이에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노도강이 마영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놀라실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 마용성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 오늘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노원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제가 오늘 시간을 이것까지 다 설명을 다 아실 테니까 여기 오는 이동욱 대표가 저한테 보내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는 뭐가 부족한지 여기도 아까 말씀 힙스터가 없다, 골목 상권이 없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노원구가 마용성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골목 상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마용성은 그 자치구 전체가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서계동에서 시작한 홍대가 마포구 전체가 홍대가 됐고요. 이태원에 시작했던 이태원인데 그게 용산구 전체가 이태원이 돼버렸어요. 그 성동구도 성수동이 시작됐는데 성수동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면적이 반은 되는 거예요, 성동구. 근데 거기에 왕십리, 금호동으로 퍼지면서 성동구도 거의 다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노원구는 공릉동에 경치는 스킬 정도? 제 기준으로 골목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키워서 노원구의 그 저층 주거 지역을 어떻게 보면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상권을 만들면 가능해요. 아파트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러면 뭐 일자리가 있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용성 역사를 보면 일단 상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고 그 다음에 인구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용성은. 그래서 노도강 다른 지역은 나름 어떤 주거 지역으로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중요하지만 마용성이 되기 전에는 이 상권 인프라가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있어도 여기 앞에 보면 대로변 상권, 역세권 상권 갖고는 안 됩니다. 골목 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노원구 역사적으로 골목 상권에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건 그렇게 로컬 컨텐츠가 좋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데 로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 아무리 유치해봐야 동네를 재밌게 못 만듭니다. 다른 데 있는 걸 갖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발전 얘기할 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그럼 중간을 할 수 있어요. 중간. 하지만 1등급 동네가 되려면 그 동네 가게가 강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백화점이 어떻게 창동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기본 인프라로는 들어가지만 그 창동에 그 어떤 예술가 마을을 만든 그 컨텐츠를 넣는 사람 로컬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했어요.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막 시작했고 서울시는 작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 그리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라고 지금 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여기 의원님도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데 100억만 투자하시면 노원구가 1등 할 수 있어요. 1등. 중앙정부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10억밖에 안 써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1조를 썼습니다. 중앙정부 1조. 그 중에서 100억 정도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업예산의 99%를 기술 창업 기업한테 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네에서 생활산업으로 시작한 기업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 지원하는 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우리가 생계형 우리가 복지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미래 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으로 여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면 그 상권들이 노원구를 다음 마용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변화 설명드리고 동네 중심으로 살게 되면서 동네 그 컨텐츠, 로컬 크리에이터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도시도 지금 우리가 작은 단위를 잘라야 됩니다. 노원구도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도 100개 도시 서울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채택한지. 서울의 가장 큰 자랑은 동네입니다. 동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미 동네로 많이 갑니다. 중심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로컬 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가 물질주의 사회고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그 대신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골목 상권 그리고 동네 상권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가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요. 지금 그 2002년에 서울의 4개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 현상이 2002년에 홍대 가로수길
그리고 이태원, 그리고 강남에 그 가로수길 맞죠? 홍대 그리고 삼청동 이렇게 4개 시작했는데 지금 전국에 200개로 늘어났어요. 200개. 노원구에 행정동이 몇 개 있나요? 응? 네, 전부 여기다 올려야 돼요. 그러면 마형성이 될 수가 있으면요. 보시면 지금 홍대 그 마포를 저 보세요. 마포에 지금 연희동만 빼놓고 다 마포의 행정동입니다. 거기가 전부 관광지가 됐고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이태원권 보세요. 여기가 전부 관광지가 된 거예요. 이태원 여기 용산까지 합해야 되겠죠. 용산구를 보면. 그리고 성동구는 말씀드린 성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성동구 전체가 관광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거지다. 관광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는. 여기에 지금 있는 저층 상가 지역을 전부 골목 상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그냥 두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골목 상권 현상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형성도 기본적으로 골목 상권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강남 접근성 얘기하는데 강남 접근성 더 가까운 동작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를 왜 안 떴어요? 거기는 노잼 도시 아무도 안 가는 동네고 마포, 용산, 성동구는 놀러 가는 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만 많이 공급했다고 그러면 마형성이 됐나요? 더 많이 공급된 은평구가 가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 그 모델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고 로컬이 중요해지면서 동네 상권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제가 성수동 얘기하면서 지역에서도 저는 그 지방 소도시도 골목상권 모델로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데 이 동네에 그 상업뿐만이 아니고 주거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누가 만드냐면 앞으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듭니다. 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뭐 공릉동, 노원구도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먼저 잡지를 시작하는데 동네 잡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동네 교육을 안 시킵니다. 또 우리는 자랄 때 어떻게 해요? 너 우리가 아들이 나 커서 우리 동네에서 가게 사장님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나요? 아니죠. 뭐 대기업 가라고 그러고 뭐 전문직대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동네 사장이 되겠다고 난리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네에 대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도 지금 우리 동네 누가 돈 잘 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잡지를 내서 동네 사장들 인터뷰에서 우리 동네 누가 돈 어떻게 버는지 안 다음에 제가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잡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노원구가 아까 말씀드린 100억 예산으로 행정동마다 잡지 하나 정도 지원해주면 한 2, 3년 지나면 큰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강한 동네는 뭐 구청에서 지원하던 자발적으로 나왔던 동네 잡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면 동네 그 브랜드를 모아서 이렇게 편집샵을 열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뭐 메이드 인 노원 이런 게 나와요. 노원 메이드. 그래서 그런 편집자들이 많아 노원 그 브랜드를 다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 모으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면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요. 그래서 잡지에서 편집사에서 로컬 제조로 넘어가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미 많은 시간을 써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로컬 브랜드 육성하겠다, 로컬 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하는데 일단 상권 자체가 잘 되면 충분히 저는 창의적인 상권인데 가능하면 브랜딩이 됐거나 이렇게 B입니다. C 특정 유형의 업종이 집적된 상권이 지속 가능해요. 보시면 지금 그 1세대 상권들은 대개 서교동에는 홍대에는 저런 업종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망원동 사실 망원동이 우리가 그냥 그 먹고 마시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제로 웨이스트, 비건, 디자인샵, 그 페미니즘 컨텐츠가 거기 다 모여 있어 우리나라에. 그럼 다른 동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특화하는 그 브랜드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세대 골목 상권에서는. 그럼 노원에 와서 노원 다음이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저 강의 끝나면 주민들께 노원 다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설명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을 실현하는 브랜드가 있어야 돼. 기업이. 그래야지 외부 사람이 와서 노원 문화를 그렇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빵집이 됐던 커피집이 됐던 책방이 됐던 게스트하우스가 됐던 그런 콘텐츠가 상품화되고 산업화가 돼야지 이 노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노원 다음이 지속 가능화되는 거죠.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다른 지역 또 노원구도 지금 공릉동 쪽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있지만 확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권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일단 뭐 지역 상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 상권 관리 기구를 넣어야 돼요, 법적으로.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골목상권은 3가지 건축물을 먹고 살아요. 한옥, 적산가옥, 그리고 70년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이 건축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보행 환경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 문화시설이 그 행정동마다 앵커 문화시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필요하다면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는 하이텍 어떤 무슨 시제품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3D 프린팅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자전거 문화를 여기가 요게 이제 제가 추천한다면 여기가 불암산의 국립공원 입구 마을이 아웃도어 그 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가 넣어서 거기서 창업자를 길러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국립 산악박물관을 가면 뭐 어떤 우리 청소년한테 뭘 가르치냐면 가서 히말라야 등정인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설악산에서 청소년들이 등산을 많이 해서 등산을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그 박물관에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등산 장비 같은 거, 등산 복장 같은 거 만들어 보라. 그러다가 좀 재능이 있으면 좀 창업시키면 속초가 우리나라의 뭐예요? 아웃도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쳐요. 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학 가라고 그러고 서울 가라고 가르치지 우리 자원을 활용하려고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가 불교 도시면 불교 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교 문화 박람회 하는데 불교 산업이 지금 도시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합니다. 명상, 채식 이런 문화들인데요. 뭐 향.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조차도 산업자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도 지역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를 넣어야 된다. 보시면 이게 전주가 다음에 지역에서는 마용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국립박물관 그 문화시설을 동네마다 하나 넣어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전주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독립문화의 집, 무형문화, 국립무형문화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라가명, 그리고 뭐 한옥마을 자체 경기전이나 오목대 이런 그리고 전동성당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행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주 원도심이 꽉 차버렸어요, 상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골목길로 시작해서 도시 전체 원도심이 관광지가 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이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로컬 브랜드 지원 사업, 이게 중기부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도 정부에서 로컬 컨텐츠 타운 중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군산에서 로컬 스토리를 활용한 창조 소상의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도 앞으로 도시재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소상공인 중심의 로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부 방향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로컬 스쿨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지가 갖고 하는 한계가 되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로컬 클래스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로컬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데, 관악문화재단에서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원문화재단 있고 하니까 노원구에도 그 차원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한번 상설 학교가 돼야 돼요. 보통 일주일에 학교 이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원 청년 중에 노원에 남아서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큰 돈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원이 지금 서울에든 적어도 이 영역을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질문을 하도록 해야 돼요. 노원에서 잘하면 나의 컨텐츠, 기술 컨텐츠를 노원의 어떤 장소와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으면 되는 거예요, 노원에서. 근데 이게 별거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창업자가 동네 커피 가게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커피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했을 거라고 했어요. 나의 밀라노 커피 컨텐츠를 대도시의 거리에서 전문직을 위한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엑스프레소 커피 비즈니스 만들겠는 게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이 사람이 커피 그 원두 가게였는데 밀라노 출장 가보니까 미국에는 그때 없던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엑스프레소 카페가. 그럼 이걸 하자고 했더니 사장이 우리는 음식점 안 한다 그래서 거부해서 자기가 나와서 엑스프레소 카페를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커피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와 슐츠의 컨텐츠는 자기가 하늘에 떨어진 컨텐츠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 가서 그 컨텐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노원에도 노원의 그 로컬 컨텐츠도 좋지만 내가 어디 갔던데 이런 컨텐츠가 노원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창업하겠다. 그럼 지역장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창업가가 많아야지 노원 다음이 풍부해진다.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8인의 강연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연사 8인님께서는 노원 안에서 경험한 이웃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주민연사 8인은 자신의 노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지난 8월부터 스피치 전문 교육을 수료하며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좋은 스피치의 정의부터 전달력을 높이는 보이스 사용법, 그리고 청중과의 공감과 소통 방법까지 모두 익히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 이서진 주민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텐션을 업해볼까요? One and two, one, two, three, four. 앞에 있는 너네 사는 주민들에게 농구의 자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 좋습니다. 교육 좋습니다. 문화 좋습니다. 대중교통 좋습니다. 산하천 노원 축제 다다 있습니다. 노원에 젖고 노원에 빠지는 여기는 노원구 노원 꾸꾸루꾸꾸 노원에 젖고 노원에 빠지는 여기 노원구입니다. 병원 학교 학원이 도서관이 다다 많습니다. 안 빠질 수 없는 여기는 노원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수암초등학교 6학년 나이스한 학생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에서 태어났고 13살 동안 오직 노원에서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노원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생활하지만 곁에 있는 자연들로 남아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환경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제가 처음 빠져든 노원은 갈 때마다 다른 다양한 놀이터였습니다. 모래놀이터, 쿠션이 있는 놀이터, 물놀이터 등등. 집에서만 나오면 다양한 놀이터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처음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물총놀이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자유롭게 즐거운 어린이적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니 노원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놀이터와 함께 자주 드나들던 곳은 도서관입니다. 상계 정보 도서관, 중계 어린이 도서관 등등. 한글을 모를 때부터 엄마는 저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저의 의지는 상관없이 도서관에 다니게 되었지만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지금은 도서관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때로는 꿀잠을 자러 갑니다. 또한 수영, 체육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가까이에 있어서 5살 때부터 수영을 배워 청소년 수련관 수영선수단에서 5학년 초까지 활동했습니다. 책으로 힘들었지만 책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노원은 제가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지구 노원에서 학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살 때 우주과학센터 주피터반에서 영어 수업을 했었습니다. 필리핀 선생님들께서 놀이와 여러 활동들을 함께하며 놀이, 회화, 영어를 신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리핀 선생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생활도 즐기며 활동했습니다. 마대상성 놀이터에서 연극 수업을 꾸준히 하여 2년 동안 2번의 공연, 1번의 탈축지 참가를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노원은 관심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모든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부잣집 딸내미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편입니다. 평범하지만 노원에 충분히 적고 노원에 빠져 생활하다 보니 저는 수암초등학교 정규 회장도 되고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원은 제가 학원을 다니고 배울 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과 웃으며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원에 적고 노원에 빠져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벌써 1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원 토박이이신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빠져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40대가 되어 있다고. 아빠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아, 나도 노원에서 40대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살아야지.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노원이 노원랜드입니다. 노원에 적고 노원에 빠져 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제가 1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노원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원다움을 흠뻑 느끼며 13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이서진 주민연사님께서 네,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김윤란 주민연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다움을 말하다 주민연사 김윤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오들이라는 닉네임으로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춘선 꿈길 여행 해설사로도 활동하며 이번에 달빛 산책 해설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활동을 하는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젊었을 때부터 많은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 이전에는 활동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 전 대학 OT 때 남편을 만나 4년간 열렬한 사랑을 했고 졸업과 동시 결혼함으로써 그 흔한 미팅 한 번을 못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미팅 많이 해보셨죠? 아, 네, 부럽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은 대학 시절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당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와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 명동을 걸어가면은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는데요. 제가 그땐 좀 미모가 됐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남편과 함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 너무나 멋지고 잘난 아들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공릉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공릉동에 오니까 경춘선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경춘선은 40여 년 전에 제가 MT로 가던 대성리를 가려면 꼭 지나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경춘선에서 마을 해설사라고 하려 할 거는 생각을 못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꿈만 같습니다.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처 접하지 못했는데요. 노원구 공릉동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이웃 간의 왕래가 좀 없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겨우 알 수 있었는데 이곳 노원구 공릉동으로 오니까 주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만남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신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구연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강사님께서 저의 많은 재능을 발견하시고 이런저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랬지만 용기를 냈죠. 그리고 활동해 보니까 동아구연 연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극단 기적에서 신인 배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망설임도 없이 오디션에 참여해 통과하며 지금 극단 단원으로 뮤지컬 배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한 연극 대본을 본 순간 저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어둡고 슬픈 내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대본 리딩 후 대표님이 저에게 부장동지라는 최고의 권력자며 악랄한 배역을 하라고 하셔서 처음엔 연극을 그만둘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동화 공연을 했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한 역할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못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대표님이 이 배역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한 역이라 제가 앞으로 연극 배우로 활동하려면 큰 발돋움이 될 거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고 대표님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활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백발로 이미지 변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멎은 땅에도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을 하면서 전 연극을 통해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며 제2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극단 기적 대표님 덕분이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연극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해보고 싶거나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대리만족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대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위를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노원문화원에서 인형극 프로그램, 실버 치어리딩도 하며 책자에도 글을 기재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활동을 다 참여했는데요. 정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노원구는 노원구 부총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공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원문화원 담당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돼서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눌 때 더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서 재미있고 좋으면 남들에게도 마구마구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노원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좌우명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망설이는 직원들에게 해봤어? 라고 그 말씀에는 도전해보고 결정하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도전인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키가 작아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노원구와 함께 제 도전은 계속해 왔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노원에서의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란 주민연사님의 강연을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멘트가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아라 주민연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이 계속. 네, 노원 주민이고요. 노원 다음을 이야기하게 된
주민연사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노원 구민과 함께 공존하며 건강하고 풍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앞서 제가 우리 노원구를 칭찬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원구야, 노원구 하면 여러분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원아! 잘하고 있다! 와, 감사합니다. 저기 꼬마 친구가 너무 큰 소리로 같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주는 노원 구민이 있어 노원이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노원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한 발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원의 거리를 걷다 보면은 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 많죠? 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원은 사람이 많은 도시, 소형 평수가 있는 집들이 많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처음 신혼생활을 하기에도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 역시도 13년 전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에서 처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노원의 첫인상은 사실 제가 처음 정착하는 곳이어서 낯설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롭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내로 자주 문화예술 일을 했던 저였기 때문에 노원이 멀기도 했고 다니기에 힘든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아프면서 일을 그만두고 오롯이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벌이가 일정치 않아서 저의 일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육아를 부탁하기에 너무 사치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오롯이 육아를 했고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사실 저희 첫 번째 발표했던 친구가 제 딸이에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을 좋아했던 저도 열심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울증도 함께 했습니다. 국립극단 배우, 대학 전공 강사, 석사 졸업 이런 모든 경력은 육아와 함께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봐도 그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버텨낼 수 있게끔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노원구에서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공동 육아를 했던 젊은 이웃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반찬을 나누어 주었던 옆집의 세진이 엄마, 그리고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었던 아래층의 경혜 언니, 그리고 책 읽기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졌던 은지 엄마, 유아스포츠단, 오늘도 오셨더라고요. 유아스포츠단의 의리파 은경 언니와 주희, 아이들 수영대회를 준비하며 새벽 5시부터 열심히 움직였던 정은이, 이 많은 친구들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낳고 생활하다 보니 서로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고 서로의 정을 느끼며 노원의 사람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던 노원이 어느새 점점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노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노원은
공존, 공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남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원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환경이라 교육과 육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원이 혁신 교육지구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열심히 교육에 임했고요. 그리고 노원의 환경, 스포츠, 의료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로 꼽힐 만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편하게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멋진 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의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노원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계속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노원의 슬로건 문화도시. 노원의 문화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쑥쑥 성장하며 노원 구민들과 문화 공존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문화 예술이 발전하면서 저 역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육아만 하던 저에게 친구가 노원맘스라는 우리 자치구에 있어요. 노원맘스에서 예술 강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한달음에 달려가서 면접을 봤는데 김예정 대표 언니가 저에게 이런 경력으로 왜 집에 있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되니까 나와서 아이들한테 수업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노원맘스 연극 만들기를 담당하여 지금까지 연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발표회였던 무대는 노원문화원과 노원맘스가 협업해서 올해는 제1회 노원 어린이 청소년 연극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원 어린이 극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원이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동안 저도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발전시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획했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로 커리어를 발전하면서 세계 아시태지 연극축제 예술놀이 프로그램, LG 사랑의 아트스쿨, 국립극장 어린이예술학교, GS 칼텍스 취준생을 위한 동고동락, 그리고 2020년도에는 노원구에서 진행한 서울시 거점 1호 키움센터에서 우리가라 흥부와 놀부를 기획 개발하여 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육아만을 하던 저는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재 노원문화재단 중계번영 문화 PD로 안녕 백사마을 안녕이라는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어제 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고 노원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원구를 둘러보면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노원만의 매력이 넘치는 축제들, 거리, 공연 문화, 전시와 다양한 공연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이처럼 노원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사람들의 생활에도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도 주변의 언니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친데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보고 느끼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노원 구민들과 발맞추어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했고 문화예술은 이제 힐링을 넘어서 스며드는 문화 생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은 진정한 문화 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내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풍부한 자산들로 노원구만의 매력적인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문화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그곳 사람들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저처럼요. 또 문화는 단발성으로 발전할 수 없기에 구민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러한 모습들로 인재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구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정서 함양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발전은 개인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노원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노원은 노원구만의 특별한 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할 거고요. 조용했던 노원구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저 역시 노원구와 함께 우리 노원구 덕분에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외칩니다. 노원아! 잘하고 있다. 너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노원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노원구 구민 고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아라 주민연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근두근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유아인 주민연사님을 무대 위로 천천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다움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6학년 유아인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보며 무엇을 쓸지 생각하다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노원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애를 키우기 좋은 것 같아 하셨고 아빠는 산도 많고 자전거 길도 좋고 마트도 많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이모는 여긴 다 좋은데 집값이 너무 싸 이러셨어요. 싼 게 왜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노원은 어떤 곳이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노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노원을 속속히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노원을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노원의 명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노원에 살면서도 막상 소개하려고 하니까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곡에 태강릉, 불안산, 수락산이 있대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게 왜 명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거의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고 2살 터울인 제 동생은 여기서 태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곳들은 제가 늘 봐왔던 곳이고 늘 제 곁에 있던 곳이라서 명소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눈밑이 제일 어둡다는 말을 하셨나 봐요. 둘째로는 노원만의 멋진 여가생활 시설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원은요, 여가생활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법 인구가 많으니까요. 재작년쯤인가? 그때 우리 가족은 한번 한강으로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왜 무모했냐면 그때 제 허벅지가 터질 뻔했거든요. 총 48km를 자전거로 타고 갔는데 가는 길마다 앉아서 쉬고 출발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명소, 불암산에는 둘레길과 나비정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놀이터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노원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만한 은행사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좀 그래요. 아무래도 학원이 되게 많으니까요. 거기 가면 영어 숙제, 논술 이러면서 숙제해야 될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춘선 숲길과 수락산, 북서울미술관, 수학관, 노원문화예술회관, 서울시립과학관 등등 말 그대로 어마어마해요. 무엇보다 도서관이 많아서 좋아하는 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또 특별히 노원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는 가족과 친척들이 다 가까이 산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친할머니는 바로 앞동에 사시고 외할머니께서는 걸으면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니까요. 그래서 명절이면 한복을 입고 동네를 활보하면서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노원이 좋은 이유. 바로 맑은 공기입니다. 제가 학년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 학교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께서 제 담임 선생님이 되신 경우가 많은데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기가 다른 데에 비해 맑아.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산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동생은 놀이터랑 공원이 많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 그랬어요. 그 부분은 저만큼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전 어릴 때부터 거의 놀이터와 공원에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노원에는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축제입니다. 저번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도 한번 탈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부끄럽기만 하고 되게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또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수영대회 등 다른 많은 대회가 있었네요. 요즘은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중 하나로 작은 연주회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저와 제 동생은 노원 청소년센터에 있는 노원유아 스포츠단에 다녔어요. 거기서 수영도 배우고 1년에 몇 차례씩 있는 발표회도 나갔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그 동영상들과 사진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덕암초등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고 아마 곧 노원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큰일이 없으면 노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만 다니게 되네요. 물론 엄마 아빠는 노원에서 나고 자라시진 않았지만 갑자기 떠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제가 어디서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많이 중요한 시간을 보낸 노원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 보금자리인 노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원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상 유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아인 친구의 주민연사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신 사영의 주민연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다움을 말하다 주민강사로 나온 사영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명 중에 제가 5번째 제일 지루한 시간이죠. 그런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부터. 이서진, 고아라, 유아인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내노라로 대 배우들 뒤에 또 마침 제가 나와서 여러모로 제가 아주 오늘 안 좋은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굴은 좀 동안이죠. 벌써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고 그 중에서 또 25년이라는 세월을 노원에서 살았으니 노원을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는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삶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다만 한없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시며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일찍부터 문화가 국가 경쟁력임을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문화예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문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휩쓸었고 기생충, 미나리 등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과 칸 국제 영화제를 주름 잡는가 하면 우리의 귀염둥이 BTS를 필두로 한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뷰티, 산업 드라마 등도 이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고요. 이제 저는 노원살이 25년차 평범한 국민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누리고 경험했던 노원에서의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제 아이가 누렸던 문화생활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와 저학년인 딸아이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노원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초등학생 및 어린이들에게 안성맞춤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매일 주말마다 있었어요. 노원구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아이와 함께 들을 수 있었고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도서관에서의 1박 2일 캠프, 오대산 월정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제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진달래 화전 만들기, 김장 체험, 통지팥죽 쓰기, 단호 행사 등 관련 책들과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 아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도서관이 책만 보고 있는 곳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도서관 하면 책 읽고 공부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많은 문화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박경리, 황순원, 신동엽 등 많은 작가들의 문학관 탐방을 통해서는 대작가들의 숨결과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파주 출판단지, 느티나무 도서관, 다산 실학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서는 기분 전환과 여행이 주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책 읽는 어머니 학교, 우리 마을 노원의 역사와 문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등 수많은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는 평생 교육을 도서관에서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마실 독서 토론회 등 수많은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갈 듯한 수많은 너무나 즐거웠던 동아리 모임들,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도서관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노원에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문화의 주체가 되다입니다. 자주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노원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의 권유로 2012년 자원활동가 6명이 빛 그림자 공연 동아리인 하얀 까망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빛 그림자 글이란 OHP 기계를 이용하여 투명 필름지에 그림책을 복사한 후 채색한 후에 빛을 투과하여 화면에 비추는 공연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매우 느리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그 점이 매력 있었고 정감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우리의 공연을 관객들은 신기했고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눈다래끼 팔아요 귀신 단단이의 동지팥죽 이야기, 녹벼락 밤동찾기 등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점차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2012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노원 어린이 도서관 동아리실에서 만나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노원구 구립도서관의 각종 행사와 관내 초등학교 독서주간에 초청되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많은 공연을 했답니다. 도서관에 모여 작품 준비를 함께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도서관 자원봉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하얀가망 회원들은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잠깐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요. 혹시 동남아라는 뜻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동남, 모르시네요. 자, 동남아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라는 뜻인데요. 저희 하얀가망 선생님들끼리 우리가 동남아가 되지 않고 우리같이 평범한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무척 많이 생겼던 그런 활동이 바로 하얀가망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하얀가망 활동을 10년이 넘도록 해왔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답니다. 최근에 저는 노원문화원 소속 노원구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문화활동의 주체가 돼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노원구 문화유산 나들이 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년고찰 항림사와 용구람 편을 2021년 작년에는 노원구 힐링명소 불안산 산림치유센터를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요.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지역 문화유산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 노원의 학생들에게 노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노원구 문화관광 해설사이니 해설은 물론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 더욱 다양해진 노원에서의 문화생활. 최근 우리 노원의 캐치프레이드가 그동안은 교육특구 힐링노원에서 요즘에는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역시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역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네요. 이렇듯 캐치프레이드가 바뀐 것처럼 최근 노원구에서는 무료로 혹은 아주 부담없이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과 행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당연천 수변공원길을 거의 매일 걷고 있습니다. 봄이면 양귀비꽃이, 여름이면 각양각색의 꽃들이, 요즘 같은 가을이면 하늘하늘 코스모스가 반겨주는 꽃길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하루의 피곤과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거리의 현수막, 아파트 단지 내의 게시판의 홍보 포스터, 이것만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현대미술거장전, 당연천 수상음악회, 경춘선 숲속음악회, 인지심리학자로 너무나 유명한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회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행사가 우리 노원구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월계동 각심제에서 있었던 고택음악회에 갔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월계동이 교통 접근성이 썩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왔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 노원 구민들이 역사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왔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건강, 음악, 미술, 강연, 체험 등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요. 단, 문을 두드리는 수고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고요. 슬기로운 문화생활 노원에서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상 서영이었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편은심 주민연사님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은심 주민연사님께서는 특별히 보여주실 사진 자료까지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편은심 주민연사님께서 올라오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연사 편은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치정 원장님 그리고 모종님 교수님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떨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으로 문화예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원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와 노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의 청소년 발굴을 하는 아웃리치 활동, 그리고 노원문화재단의 문화PD 일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 연단에 서서 노원다움을 말하고자 하는 저는 노원에서 몇 년을 살았을 것 같나요? 10년, 20년이요. 네, 저는 노원에 산 지 이제 만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주변 지인들이 한 10년 산 사람 같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곳 노원으로 노원다움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고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저는 노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초중고를 찾아가서 학생들의 하굣길에 다양한 놀이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해 센터와 연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타로점이 진로 고민, 친구 관계, 가정 환경, 그리고 친구들 간의 연애 상담 등으로 가장 인기가 좋아서 지난 겨울에는 저도 타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구에 살다가 큰아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육도시인 노원에 아이들 교육으로 2020년 초에 급하게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이사 오던 해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이는 고립되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1년이 채 가기 전에 아이는 자퇴를 원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A4 용지 2장 빼곡히 써서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 급하게 SOS를 했고 북부교육청 산하 위클래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북부센터가 노원구에 있어서 아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상담을 받은 후 겨울방학을 지나 다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늘 전교권을 차지하던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아이가 모르게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인 저도 욕심만 앞섰지 아이 미래에 대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활동가 노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의 청소년 발굴을 위한 마을활동가 모집에 주저없이 지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도 위기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노원의 아이들 또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다시 배움의 끈을 학교로 이어가게 해준 이런 지역사회 인프라가 나에게 도움이 됐으니 나도 지역을 위해 지역다움을 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노원에 이사를 와서 운 좋게도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브릿지 역할을 하는 문화PD로 활동을 하고 노원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PD로 활동하면서 제가 중점을 둔 부분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렵게 된 청년 예술가들을 지역에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클래식 악기 연주자, 영상 제작자, 전통예술 연희자 등을 만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사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였고 두 번째로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지역 기록입니다.
백사마을에 남아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요. 짧은 모금 기간 내에 거의 300만 원이 모여 모금 순위 최상위에 들었는데 지역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덕입니다. 그 뜨거운 지원의 마음에 코로나19로 스케줄이 계속 늘어졌음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불암도서관장님이 도서관 앞마당을 오픈해 주셔서 2021년 어버이날을 맞아 음악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어르신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내년에도 이 음악회 해주면 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원에 이사 온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중계본동 백사마을, 상계동 희망촌, 양지마을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서울 도시빈민, 철거민의 역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동네를 찾아가서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그 삶의 흔적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려고 하지만 그 삶 속에는 우리 노원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사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 손으로 직접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해보자는 취지를 내놓았고 청년 및 주민 15명이 모였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배우고 동네를 사진에 담으면서 전시회를 열고 기록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8개월간 노원문화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지역에서 발굴한 청년 예술인들과 노원문화원의 주관으로 국릉유적지인 태강릉 안에서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태강릉 역사상 최초의 사회 배려층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클래식 매직 콘서트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산과 공원, 하천을 영상에 담아 당연천변에서 영상 스크린으로 관람하면서 듣는 달빛 클래식 영상 음악회를 국민들에게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민들이 모여서 준비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기록, 기억을 담다의 사진전입니다. 사진전에는 예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는 저희가 십시일반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장소 섭외나 액자 등의 예산은 쉽지 않지요. 이를 알게 된 노원문화원에서 기꺼이 주민들의 기록을 지원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액자 금액을 지원해 주셨고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상계예술마당 장소와 홍보물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 사진 전시회를 하는 동안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가슴 뭉클한 상황을 만납니다. 백사마을 희망촌에서 사셨던 기억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사진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방명록에 그 시절의 추억을 적으신 분들의 글에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눈가에 눈물이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기록을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시했던 전시 중에 하나인데요. 백사마을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의 허락을 얻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백사마을의 부엌입니다. 한두 평 남짓한 그런 부엌입니다. 두 번째는 방명록에 남기고 가신 한 어르신의 글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내가 옛날에 놀던 공터였다. 내가 1999년도 추억에 남고 놀던 동네이다. 중계본동 백사마을이다. 그리고 저희 15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억을 담다라는 기록집을 남겨서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희망촌 양치마을을 담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박한 노력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였습니다. 후문으로 듣기에 전시를 연 상계예술마당이 개원한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에 의의를 더하고 활성화하고 확대해가는 노원문화원의 역할에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노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쳤습니다. 청소년, 청년, 저와 같은 중년, 어르신 이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 노원이고 어느 세대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삶의 기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그리고 이웃의 손길이 필요하고 지난한 삶을 변방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기에 더더욱 우리는 동참하고 공감하려 하는 것이 바로 노원다움이 아닌가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추억을 남겼었던 주민 여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기옥 주민 여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 일동에 거주하는 주민연사 우기옥입니다. 저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도에 강동구에서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노원구에 큰 집을 사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앞에 분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오셨는데 저는 큰 집을 사서 왔습니다. 그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노원의 땅을 밟았는데 그때 노원구의 나이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1살이었고요. 저의 노원살이도 1살. 그래서 지금까지 35세 노원구의 나이와 동갑내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그 수많은 행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제 마음에 심쿵하고 울린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노원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 비율도 있고요. 또 복지 예산, 깨끗한 골목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노원구청 대강당에는 2022 추석맞이 북한 이탈 주민 합동 차례 및 위로 공연 이렇게 긴 이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원구청 강당 한쪽에는 정성 들인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고요. 노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민들 또 그날의 주인공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차례로 예를 표했고요. 그 옆에는 빨간 커다란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계신 가족들에게 편지를 넣을 수 있는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넣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식중에 대표로 북한에 계신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보면서 이제 저는 합창단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노원구에는 이렇게 1,1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노원구에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계실까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노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 정책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자녀들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요. 또 그 이탈 주민 어른들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이렇게 6개구를 관할하는 하나센터가 노원에 있습니다. 공릉동의 공릉복지센터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든 고향과 가족을 두고 남으로 찾아온 그분들의 그 어려운 여정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쩌면 목숨을 걸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좀 공감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 하나센터에서 알게 된 남북 어울림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그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남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하는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합창단에 지원을 했고 이제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날 무대에 섰던 그 계기를 삼아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이웃이고 같은 동포이면서도 약간 좀 이건 다른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합창을 시작하기 전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음식을 챙겨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또 화사한 웃음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그 북쪽 그 억센 사투리로 이렇게 뭐 급하게 나간다거나 또 말을 막는다거나 이런 급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는 표정을 지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좀 부끄러웠죠.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런 대화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부딪히고 나눔으로써 조금 더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남북 어울림 합창단을 통해서 그분들의 좀 외로울 수도 있는 마음을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같이 좀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원의 홍보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노원 FM이라는 방송을 만들어서요 8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원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노원의 삶과 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찾아서 SNS와 제 개인 방송 우기우기 언제나 청춘이라는 방송, 또 TBS의 우리 동네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행사 소식을 SNS에 올렸더니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노원의 그 아름다운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원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서 발품을 열심히 팔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원에 살면서 노원다움을 느꼈던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원다움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노원하면 누구라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로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의 다른 분들이 노원의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 같이 생각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주민연사 마지막 박이강 주민연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박이강입니다. 마지막 순서라서 기다리느라 제가 수염이 좀 자랐는데 제가 정말 연예인 같은 두 보석같이 발랄한 친구만큼 제가 높은 텐션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좀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988년 우기욱 선생님이 노원으로 오셨는데 그때가 노원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88년. 예, 제가 1988년생입니다. 놀라시는 포인트가 뭐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연사로 불러주신 오치정 원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사실은 아직 노원에서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와 있는 대로 왜 문화도시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문화도시인가? 이게 거창한 제목인데 실은 우리 노원의 발전 단계를 생각하면은 아주 당연한 순서입니다. 노원은 참 치열한 도시입니다. 1980년대 계획도시로 출발을 해서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베드타운이 됐죠. 베드타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이 먼 곳으로의 출퇴근을 마다하지 않는 가장의 헌신이 있고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바라기 위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내가 우리 도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노원은 아주 그런 이미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다가 힐링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당연전 재창조, 불암산 힐링타운 등의 조성을 통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주민 누구나 편하게 우리의 자연을 즐기고 가꿀 수 있도록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바야흐로 노원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힐링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힐링, 그 다음 문화입니다. 왜 문화일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 문화일까? 이거를 많은 주민분들께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해보자면 문화는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아픈 기억입니다. 저희 두 분 부모님 모두 예술을 하고 계시고요. 아버님은 서양화가로서 민중미술을 하시고 어머니는 칠보공예를 하시는 공예가이십니다. 달리 바꿔서 말하면 두 분 모두 예술을 하시니까 얼마나 참 배고픈 집안이 같습니다. 참으로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애매한 가난이었다.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중산층도 아니고 두 분 부모님이 정말 생의 에너지를 다 써서 그 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많이 버려가면서 번 돈으로 정말 어찌어찌 살았다. 그래서 제가 일찍 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대학생 때부터 얼굴이니까. 어쩌면 이런 가난한 제 태생적 환경이
저로 하여금 모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의 길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가난함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요. 소위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먹고 살만 해야지 접할 수 있는 최후의 가치처럼 여겨졌죠.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를 바라봐왔던 관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노원의 미래가 어째서 하필 문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세상이 점차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당연히 변화하고 있는데 치열한 도시에서의 과열된 삶을 더 깊숙하게 치유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가장 큰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 휙 그은 것 같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작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라고 작품이 물어보는 것 같죠. 음악을 들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되게 기쁘지 않으세요? 약간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처럼 우리 내면의 감각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데요. 이것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휴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한마디로 문화는 소통과 공감을 하는 매개체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문화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좌절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일깨워야 하는 그런 의식들을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나 문화 작품이 단박에 일깨워주기도 하죠. 이것이 오늘날 노원이라는 도시에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색빛 아파트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소통과 공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누구 하나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우리 노원구민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방향성이 그리로 가고 있다. 그거를 잘 지금 응축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문화도시인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화산업과 문화인을 향한 과감한 투자야말로 땅이 부족한 노원의 가장 최적화된 경제발전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와 드라마 한 편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정하는 시대가 됐고요. 수만 명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만화와 게임 이런 것들도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원료로 지금 쓰이고 있죠. 이른바 관종, 별종이라고 불리던 인터넷 방송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매체보다 더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폭발하는 시대의 어떤 열정을 우리 노원구로 응집할 수만 있다면 명칠상부와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문화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노원으로 모여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참 멋이 있어야 됩니다. 멋은 곧 문화입니다. 문화가 남다른 도시에는 사람이 모이고 크고 작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바로 문화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도시 노원이라는 청사지는 우리 노원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당연히 도달해가는 지점이고요. 인구 절벽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도시의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노원은 문화가 필요한, 문화를 원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노원을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문화도시 노원을 잘 가꾸어 주십시오. 저도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연이었던 박이강 주민연사님의 강연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연사분들의 강연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8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화도시라는 수색어가 붙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진흥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분권이나 문화자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지역 특성화에 중점을 둔 지역다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분권 시대의 지역다움은 누구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우리 노원의 노원다움, 노원만이 가진 차별화된 특징,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8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나름대로 노원다움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노원의 문화 다양성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연사분들도 사실 초등학생분들부터 또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는 도서관 활동이나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문화 행사, 또 축제에 참가하셨던 경험,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원은 문화가 진짜 일상이구나, 이 삶 속에 문화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노원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축제나 꼭 행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마주하는 이런 문화 활동들이 넘치고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 노원만의 노원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인 학생과 서진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었듯이 노원은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문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서관이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불암산, 당연청 같은 자연 자원까지 문화를 덧대서 이 주민분들이 충분히 문화가 일상인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노원다움의 주인공은 우리 노원 주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슈머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 말은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이자 또 문화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노원의 주민분들은 이미 멋진 프로슈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문화 자체를 만들고 담아내려면 시민력과 주민력이 많이 키워져야 되는데 8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원의 주민력이 이미 문화 자체를 담아내고 충분히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노원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도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노원다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톡톡인 노원, 노원다움을 말하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